저는요 사실 이 주어진 제 예산 안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런 걸로 되게 희열을 느끼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파인아트를 안 하는 거야. 파인아트는 무한에 나와 경쟁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막 미치거든요. 내 무한의 끝이 어딘지를 그렇죠. 막 해야 리소스를 되는데 그냥 극한까지. 상업미술이 그나마 이제 나랑 좀 맞는 이유는 데드라인이 있고 나같이 주어진. 게으른 인간은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데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주어진 버짓이 있어. 그죠. 그러면 항상 그 안에서 경쟁하듯이 뭔가 나와의 내 싸움을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럼 미루다가도 끝판에 막 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신우석 감독님이 저랑 일하는 스타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으악 막 하는 스타일. 그렇죠. 진작에 했으면 사람들 생각엔 진작에 했으면 더 완벽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또 그것도 저는 아니지. 솔직히 진작에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늘 생각은 머릿속에는 그냥 이렇게 늘 뭔가 그 고질병처럼 갖고 있는 뭔가의 그것처럼 그냥 늘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을 계속하세요? 그럼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 인간이라 예전에 어떤 친한 포토그래퍼 분이 저한테 야 너는 신경을 다 끊어야 된다, 잘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쉬지를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잠도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 이게 저는 저는 재택근무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사실 어디서 일하느냐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근데 재택을 선호하냐면요. 차 타는 시간이 아까워서예요. 그러니까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운전은 더 못 하겠네요. 운전에 관심이 없어서 저는 면허가 없어요. 면허도 없고 그냥 관심이 없는 거는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면허를 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되게 좋은데. 근데 나는 옆에 앉아서 음악 듣는 게 좋지 내가 막 이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음악이 들리지? 이런 스타일이라서 가뜩이나 ADHD인데 그것까지 하면 이거 듣고 저는 그거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ADHD 얘기는 왜 갑자기 ADHD라서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생각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면은 누가 보면 저 미친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미리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ADHD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냥 그 ADHD의 장점이 있듯이 단점이 있거든요. 결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미친 듯이 물도 안 마시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생각이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계속 그 본인 스스로 가지를 쳐갖고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오고. 네, 그런 스타일이라. 필리버스터 약간. 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미리 경고와 주의를 준 거죠. 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오해하지 마셔라.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다. 네. 제가 집에서 왜 재택근무 좋아하냐면 그 얘기까지 그 운전 그 얘기하기 전에 운전,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세수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세수까지 갔어요? 네, 저는 솔직히 일어나자마자부터 약간 노트북 펴는 스타일이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가끔 그럼 새벽에도 얘기하죠. 그래서 평론가님이 저한테 언제 자냐고. 저한테 언제 자냐고 잠을 안 자시는 것 같아요. 스케줄 해요. 문의할 때도 분명히 3시간 전에 깨 있었는데 날이 밝았는데도. 왜냐면 저는 이게 뭐라고 잠기가 밝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게 뭐가 이게 딱 있으면 되게 예민해서 바로바로 그리고 또 바로바로 답해야 돼. 왜 카톡에 떠 있는 거 못 보는 스타일? 일단 답을 안 하더라도 막 바로 봐야 되고 막 그 취향의 어떤 그러니까 취향이 진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왜냐면 이제 취향이라는 거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남들이 정해놓은 거 중에서 골라서 그걸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본다는 거죠. 사실. 시대의 편리함이 준 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걸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나 음악을 찾아 듣고 내가 그리고 찾아서 들어야 됐거든. 막 이렇게 디깅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맞아요. 구해야 됐고 막 들으려고 수소문을 해야 됐고 너 누구 구한 사람 없어? 라고 물어봐서 거기서 진짜 복사하든지. 첫눈 오는 날 친구들이 우리 첫눈 오면 전화기가 없었던 시절에 그쵸.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한이랑 얼마 전에 했던 얘긴데 한이가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고. 근데 탁 떠오른 게 그냥 뭐 핸드폰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귀찮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으니 맨날 다들 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우연히 나온 얘긴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정문 앞에서 보는 거야. 근데 각자의 첫눈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지. 누구는 살짝 진눈깨비 첫눈이다 이럴 수 날리는 있고, 거를 우리가 첫눈이라고 할 거냐. 누구는 펑펑 내리는 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안 정했거든. 그렇지. 그 첫눈, 왜냐면 첫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언제 몇 시에 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때 되게 낭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나의 해석이 있고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사실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해져야 되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게 자기 스스로 해낼 게 많아지면서 굉장히 밀도가 쌓인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의 맞아요. 어떤 사고의 밀도 그리고 행동의 밀도가 생기는데 지금은 까딱하면 배달해줘. 뭐 심지어 요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주는 그 서비스도 있대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딱 들으면서 생각한 게 수고스러운 만큼 맞바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가 너무 편리한 세대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사고하는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세대이기도 해서 저는 근데 각 세대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 네. 근데 각자의 장단이 있잖아. 각자의 장단이 있는데 그냥 지금 세대는 내가 이제 이런 걸 몰랐었을 때를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재미는 못 느끼네. 이런 거죠. 왜냐면은 막 저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디깅했냐면 중학교 때 중1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이게 주위에 있는 환경으로 최대한 음악을 듣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라디오였거든요. 라디오가 유일하게. 제일 대표적이죠. 그러면 라디오 그것도 또 근데 라디오도 취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뭐 듣느냐에 따라서 내 라디오 취향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들어야 또 취향을 찾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낮에 하는 팝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아침 10시에 하는 이제 세계음악 어떤 프로그램이랑 낮 2시에 그 시간대마다 특징이 있어. 그리고 막 심야에 하는 막 영화음악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좋아했는데 거기에 예상치 못하게 그 제가 항상 공테이프를 넣어두고 있다가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팍 눌러가지고 이제 기억하고 근데 또 제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 많죠. 가수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노래를 기억했다가 근데 저는 막 그 어렸을 때 그걸 막 찾고 싶은 게 너무 심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음악이 주는 어떤 그 음악이 주는 공간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어떤 그 굉장한 힘, 청각적인 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각이 주는 힘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청각이 진짜 예민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시각도 예민하지만 시각은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데 청각이 주는 어떤 자극은 어쨌든 다른 자극보다 더 예민한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순간 굉장히 요동치게 그렇죠.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타일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 나는 갑자기 이 환경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거야. 저는 그 느낌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어떤 공간인데 이 느낌이 이 음악을 틀음으로써 갑자기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 있어. 그렇죠. 이미 인류가 발견해낸 타임머신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장소와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 사실은 음악을 통한 경험이어서. 그리고 그걸 어렸을 때 하는 게 극도의 아드레날린, 극도의 도파민, 극도의 뭔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쾌감? 아니요. 그 쾌감 있잖아요. 뭐 그걸 뭐 굳이 말하지는 않겠어요. 아무튼 뭐 기억도 안 나 지금. 어떤 절정. 아무튼 그거를 딱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오르가즘을 얘기하시구나. 오르가즘을. 그 쾌감이라고. 네, 극도의 쾌감.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이라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내 기분이 좋아지거든. 왜냐면 제가 기분이 예민한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예민하니까. 그 환경을 내가 원하는 그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음악이 주는 약간 그런 컴포트하는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기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내 예민한 기분이 있으니까. 그 위로라는 그런 단어, 징그러운 단어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그라드는 걸 제가 좀 못 참는 성격이라. 어떤 단어로 바꾸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냥 나를 뭐. 그냥 저는 편안하게 항상 해주고. 저는 살짝 제 음악 스타일 제가 좀 아시잖아요 제 취향을 제가 표현해 볼게요. 와이프 같은 스타일. 저 어렸을 때 꿈이요
그 조빔을 카세트로 안 듣고 CD를 사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돈 생기면 이거 기필코 CD 산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였나 대학교 때 처음 그걸 CD를 사게 됐죠. 조빔 CD를. 근데 또 처음 산 거는 제일 유명한 게츠 앤 질베르토가 아니라 또 웨이브였나? 아니요. 웨이브도 아니었어요. 그 완전 인스트루멘탈 음반이었어. 이게 웃긴 게 왜냐면 왜 그걸 샀냐면 일부러 그 조빔 걸 사겠다고 큰 레코드샵에 갔다 숙대 앞에 있었던 그 당시에 제일 큰 데를 갔는데 하필이면 이 게츠 앤 질베르토가 없는 거야. 있는 앨범이 조빔에 있는 앨범이 그 인스트루멘탈 앨범이었어요. 그럼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데. 다 그러면 됐는데 차비도 아깝고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가기도 싫고 그리고 또 처음이라는 설렘이 있었거든. 내 처음인데 내가 여기 처음에 왔는데 무조건 뭐 하나 사야 돼. 그래서 이것도 운명이다 해가지고 인스트루멘탈을 사갔다. 와 근데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인연이 주는 어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모멘트가 주는 나한테 맞아요. 발견 같은 거. 네, 그게 다 엄청난 추억이 돼서 이제 각각의 곡에 사연이 생기고 각각의 곡이 너무 귀한 거야. 이게 너무 귀해지고 그 당시가 생각나고 음악만 들어도 막 그 당시 냄새도 막 맞아요. 떠오르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어가지고 저는 사실 뉴진스 만들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경험을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대는 너무 갇혀진 음악만 자꾸 듣게 하는 것 같은 환경이 그렇게 만드니까 이 환경에서 계속 비껴나가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제 취향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큰 사람이라 왜 이런 거 안 듣지? 이거 들어보면 너무 좋아할 텐데. 약간 또 이제 그런 게 있었었고 그래서 뭔가 치기 어린 음악을 하는 팀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뉴진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상반된 조화가 사람을 달뜨게 하거든. 미치게 예쁜 애들이 털털하게 너무 멜로우한 노래를 막 되게 그 풋풋하고 건강하게 불러. 그럼 사람이 미치거든요. 저는 그걸 알죠. 그 예를 들면 아다치미츠루의 만화 그 건강함이 주는 그 미친 그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만나는 데서 느껴지는 더 큰 감동. 네. 이제 약간 제가 생각했었을 때 대중문화에 약간 그런 언밸런스한 매칭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제 시장 분석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아이돌 음악을 듣게 만드는 게 파이를 엄청나게 늘리는 거다.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아이돌에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 아이돌 음악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K-팝 씬에서 제가 이름이 좀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K-팝 팬들은 미니진이 만든다고 하면 일단 본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 형성은 돼 있어.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 약간 힙스터 기질이 있는 어떤 사람들까지 포섭하면 파이가 넓어지는 거잖아. 그게 시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단순한 산수의 공식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파이가 넓어지지. 그렇게 돼야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남녀를 허물 수 있어요. 그러면 남녀 허물었지, 세대 허물었지, 그리고 음악의 장르 허물지, 그러면 다 우리 편인데? 그러면서 저는 시장을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 팀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여자 팀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기도 하다. 어떤 미학적인 판단하고 대중에 대한 이해하고 사업적인 판단이 같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버짓으로 내가 내 포텐을 어디까지 올려서 터트릴 수 있냐. 이거를 너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인간이라 그래서 저는 버짓이 싸면 쌀수록 희열이 커지는 거야. 의외로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네. 판단이. 네. 저는 좀 분명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질질 끌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 제가 얘기했듯이 밀당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고 되게 좀 분명해가지고 왜냐면은 가뜩이나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그런 어떤 업무적인 결정 이런 것만이라도 굉장히 명쾌하고 이렇게 되게 옳고 이게 뭐라 그럴까 명쾌하고 빨랐으면 좋겠는 거야. 누군가를 헷갈리게 하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복잡한 인간이라 남들한테 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희진님이 프로듀스한 뭐 뉴진스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뉴진스 음악들을 들어보면 지금 대화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뭐냐면 굉장히 내가 선택한 취향이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있다. 내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저는 이런 자신감이 근데 있어요. 그거는 말은 쉽게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게 내가 대단하거나 막 이래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걸 보는 눈이나 듣는 이 귀가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거든. 이걸 싫어한다고? 이런 네가 몰라서 싫어하는 거지. 이거 들으면 100% 좋아한다. 왜냐면 약간 저는 한편으로는 저를 되게 마이너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되게 대중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대중적으로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문익점 같은 거야. 알리기만 하면 목화솜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다 할 수 있다. 아니 아까 그 애프터 더 러베스콘을 만든 사람이 데이비 포스터잖아요. 근데 데이비 포스터가 셀린 디온하고 조시 그로본을 발견했어요. 맞아요. 마이클 네. 부블레를. 맞아요. 근데 엄청 대중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이비 포스터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프로듀서로서의 영민한 감각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면 파퓰러한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랑 비슷한 얘기네요. 비슷한. 근데 되게 웃긴 게 데이비 포스터도 굉장히 분명한 스타일이에요. 네. 자기의 판단에 대해 되게 명쾌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버니즈 생일 파티 원래 해주려고 여기 나온 건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야 뭐라고 되는데 뭐 파티를 해주겠냐마는 그래도 그냥 너무 고마운 분들이라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제가 가끔 추천을 하는데 이제 제가 추천 안 했었던 곡들 중에 같이 듣고 싶다. 왜냐면은 이게 각자 따로 듣는 거랑 다 같이 듣는 거랑은 또 다른 희열이 있잖아요. 음질 안 좋은 스피커로 들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다 같이 때로 듣는 그 음감회 같은 거 저 미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원래 뉴진스의 첫 번째 쇼케이스를 원래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원래 기획은 이제 우리 어도어 몇몇 직원들은 알기도 하는데 원래 기획 뭐였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기는 했는데 그 뭐 성수동 같은데 조금 작은, 그러니까 크지만 작은 어떤 왜 그런 그 대림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빌려서 그 250이랑 프랭크가 앞에서 디제잉하고 재밌었겠다. 그냥 사전에 미리 이렇게 판 깔아서 그냥 되게 러하게 얘네들이 그냥 뭐 비하로 얘네들이라고 한 게 그냥 원래 잘 아는 사람들이라 얘네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보다 어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관객들이 어떻게 앉냐면 그냥 왜 씨름 보듯이 씨름판에서 씨름 보듯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앉는 거지. NBA 농구 보듯이. 씨름 이렇게 보나? 약간 그 NBA 왜 앞에 VIP석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그냥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지. 같은 레벨에서 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모래바닥에 앉혀가지고. 그리고 마당놀이 하듯이. 네, 맞아요. 마당놀이 하듯이. 그래서 내가 씨름을 떠올린 거야. 씨름이 아니라 마당놀이 하듯이. 그래서, 마당놀이.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애들이 가운데서. 야, 근데 그거 기가 막혔겠는데. 이게 공연을 왜냐면 가까이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 내가 느낄 때 뉴진스는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더 느껴져.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가까이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클럽 분위기처럼 이제 우리가 나눠준 옷을 이제 예를 들면 굿즈를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지. 그럼 그거 들어오면 그냥 그거 하나씩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푸대자루 뒤집어 쓰지 다 똑같이 이렇게 옷 입고 있고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완전 가운데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관객이 앉아 있으면 앞에서 애들이 이렇게 그 공연을 되게 가까운 느낌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버니즈들이랑 막 얘기도 하고 중간에 그냥 멋대로 막 하고 그걸 신인인데 처음 하는 애들한테 야 우리 이런 공연하면 좋을 텐데 근데 막 뉴진스 한마당이네 완전히. 근데 이제 뭐 우리 직원들 뭐 보안이 어떻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안전사고 나고 막 안 된다 그리고 많이 못 들어온다 그럼 팬들이 또 성화가 크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리고 제가 뭐 갑자기 예를 들면 뭐 헨스나 뭐 모데시 같은 어떤 클럽에 제가 옛날에 뷔한테 제안했었던 제안이긴 했는데 진짜요? 클럽에 안 나올 것 같은 애가 갑자기 되게 스페셜 게스트로 갑자기 나와서 라이브 하고 약간 하는 거야. 그러면 야 멋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비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이거 뭐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니까. 근데 뉴진스 너무 좋아할 거. 우리 애들은요. 너무 미성년자라서 약간 그게 좀 있는 거지. 우리 애들은 무조건 막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옛날에 이제 우리가 막 제가 애들 앞에서 막 이런 뻘소리를 막 했었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었다. 개 뻘소리를 많이 했죠. 나 원래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근데 나중에 하자. 우리끼리. 되게 뭔가 내가 막 그리고 있는 상상의 픽처들을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많이 전달해 주시는 스타일 네. 같아요. 많이 전달하고 그걸 디벨로핑 되는 과정 자체를 맞아요. 그리고 뉴진스는 그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고 무슨 왜 옛날 얘기에 환장하는 어린애들처럼 그거에 막 미치게 홀릭되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또 너무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기들 아이디어도 얹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뭔가 약간 이렇게 되는 재미가 있죠. 그런 재미가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애들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경험한 게 작기 때문에 그 구현하는데 그 상상력이 지금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걸 부스팅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미친 짓을 해야 애들도 달려들 수 있거든. 왜냐면 다 같이 빨가벗으면은 안 창피한데 이게 나보고 벗으라고?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벗었는데 나만? 네. 이러면 아무도 안 벗잖아. 네, 이거 진짜 벗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참고로.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벗고 막 하면 이제 애들이 해도 되나 봐. 왜 우리 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해도 되지. 이런 게 사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배움이기도 하고. 되게 흥미로운 이그샘플이네요. 네, 그리고 그래야 애들도 재밌지. 우리 애들 나같이 되게 즉흥적이고 좀 그런 애들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규칙적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리기 때문에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많고 연예인 하려면 끼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끼쟁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던지면 우와 막 이래요. 우리 애들은 막 언제 해요? 막 그거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왜 아빠가 한번 쉬는 날 야 우리 텔레비 보다가 에버랜드 한번 가자. 막 신나서 얘기했는데 그 애들은 그거 다 기억해가지고 피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아니 네버랜드 가자고 했잖아요. 언제가 그래서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K-팝에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애들이 분명히 재능 있는 재능들을 찾아서 키워.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그 임프로바이즈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트레이닝 과정을 모르셔서 그런데 트레이닝 과정을 알면 그게 키워지기가 쉽지 어렵죠.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트레이닝 과정부터 같이 하고 싶었었던 거고 왜냐면은 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믿어주고 있어. 네가 실수해도 우리는 그때 실수를 지적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너를 막 면박 주거나 너의 기를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또 잘못하면 정확하게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는 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훈육이라는 말을 쓴 거고 왜냐면 애기들일 때 만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키워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어떤 그 사상 그리고 트레이닝의 어떤 관념, 개념 그리고 신념 굉장히 그 대의를 위한 실제로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신념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알아야 덜 답답해. 왜냐면 어차피 어리기 때문에 지 혼자 다 못하거든. 그렇죠. 근데 남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내 뜻대로 다 안 되면 답답하거든.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근데 덜 답답하게 하려면 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지금 싫지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거를 그때그때 알려주면 별거 아닌 걸로 싹 풀려요. 원래 인간은 그래. 자식 교육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뭐 자식이나 직원이나 뭐 애들이나 저는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냥 이게 물론 이제 조금 키운다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뭐 왜 K-팝을 대하는 소비자들의 태도가 항상 소비자들의 태도도 좀 아전인수의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때는 인용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아니라고 그쵸. 했다가 어느 때는 나서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나서지 말라고 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잔소리하는 사람들인데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들, 시누이들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일관성 있게 사실 조금 대해주면은 그 연예인들도 아티스트들도 그렇게 막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때는 막 이러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저러라고 했다가 막 이러니까 근데 또 어린 나이에 그런 이랬다 저랬다의 환경을 겪으면 일종의 부모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나가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러면 애가 막 미치잖아요. 일관성이 중요하긴 하죠. 네, 근데 매사 일관성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일관성이 있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중심은 이게 지켜줘야 줘야 되는 신뢰가 있겠죠. 이제 사람이 항상 매번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그때그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팀워크 있는 팀플레이를 하는 일종의 어떤 집단 공동체고 그 안에서 의리를 지켜야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팀플레이를 가장 잘하려면 이게 선의의 의리를 잘 지키려면 우리가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혹은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친구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화가 났을 때 말을 해야 풀리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데 근데 둘이 다 화가 나. 그럼 둘이 어떻게 풀어? 그런 해법을 얘네들이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찾아야 돼를 알려주는 게 저의 역할. 찾게 해줄 순 없어. 직접 찾아야 돼. 근데 얘들아 찾아야 돼. 이게 찾아야 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안 찾고 서로 의가 상하면서 오래 가면은 그 이혼 직전의 부부처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풀지 않고 너무 오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찾아내야 되고 그거는 네가 해내야 되는 거야라는 거를 말해준다는 거죠. 심어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당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할 때 그러니까 계속 서로 얘기해. 얘기해서 그걸 찾아내.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사람이 그 정이 생기잖아요. 싸워도 미운 정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되게 나중에 땅을 굳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저는 막 자기적인 어떤 행동을 원래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제가 이런 데 나왔다고 갑자기 집에서는 막 이러고 있다가 여기 와서 막 이런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못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랬다고 여기서도 이런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지간히는 비슷한 스탠스여야 되고 내가 상사를 대할 때나 내가 후배를 대할 때나 내가 연예인을 대할 때나 직원을 대할 때나 저는 대체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하대는 아니지만 좀 더 가혹하게 하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별게 아니다 이게 다.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어서 이제 뭐 그냥 그렇게 대하는 편인데 이제 그게 애들한테도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대하지는 저는 버니즈를 대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되게 똑같아요. 그냥 후진 거 하지 말자. 그 솔직하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얘기해서 풀자. 나는 심지어 얼마나 오그라드는 걸 싫어하냐면 그런 위로 뭐 힐링 막 나 오프닝에 힐링이라고 말 들어갔는데. 그리고 막 따뜻함 막 이런. 나 따뜻한 토크라 그랬는데 오늘. 그리고 뭐 심지어 진솔은 저한테 조금 중간에 있는 단어. 이 정도는 써도 된다. 오늘 진솔한 토크를 해볼게요. 아니 나 저는 원래 진솔한 사람인데도 그렇죠. 그냥 스타일이 오그라드는 걸 너무 못 견뎌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경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막 사랑한다는 말 원래 부모님한테 잘 못하고 이런 타입인데 우리 애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해가지고 그 애들 때문에 내가 하게 된다니까요. 이제는 좀 안 쪽팔려요. 아니 막 심지어 안 그러던 민지까지 사랑한다고 하니까 민지가 내 성격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약간 이렇게 오그라드는 말 잘 못하고 이게 탁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되게 따뜻하거든요, 걔가. 근데 걔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 잘 못했단 말이야. 근데 하도 막 다니 하니 막 이런 애들이 막 점점 되게 유해지는 느낌이 많이 미친 듯이 생기는 사랑한다고 막 맨날 얘기하니까 이게 별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서로 그런 식으로 또 동화도 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게 자연스럽게 좀 물드는 거거든. 그래서 막 미안한 게 옛날에는 다니가 뜬금없이 막 연락해가지고 대표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 나 너무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이걸 답을 이거를 나 너무 따뜻하게 말하고 싶지만 이게 내 평소 성향이 안 돼가지고 그게 막 안 되고 막 어떡하지 막 처음엔 되게 주저해서 막 다른 온기가 다른 있는 표현. 말이 뭐가 있지 막 이런
근데 지금은 너무 주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변화된 저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부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왠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뉴진스는 저한테 굉장히 각별한 팀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왜 각별하냐면 사명이 있는 팀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업계에서 한번 요런 시도를 해서 요렇게 해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지금 같이 있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무의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야 이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일단 잘 된 다음에 그거를 파회해야 돼. 그걸 없애야 돼. 1등을 없애야 돼. 이거 의미 없다 라고 얘기해야 사람들이 들어주거든. 우리 도쿄돔 때 솔로 무대가 저는 한 명 한 명이 진짜 되게 탁월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다른 사람의 곡을 어떻게 체화해서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어떤 다른 감정으로 느껴지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무대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푸른 산호초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제 뭐 아직까지도 질문을 막 하시거든요. 센세이션이었으니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사실은 되게 예상하고 하긴 했었죠. 왜냐면은 그래도 음악을 조금 좋아하고 이랬으면은 아는 그 음악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받는다는 게 내가 뭐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마츠다 세이코가 당시에 줬었던 어떤 그런 느낌이 상당히 되게 그 독특했거든요. 되게 고유했고 물론 유행이 됐지만 그래도 다 마츠다 세이코 같지 않았잖아요. 고유한 어떤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뿜어냈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아이돌이라고 칭해져서 얘기가 되는 어떤 그 캐릭터라이즈 된 그 대중 가수의 모습 있죠. 아이돌이라는 그 모습에 되게 가까운 느낌 같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로 굳이 이렇게 선별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아이돌에 굉장히 그 가깝게 있는 캐릭터.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시대에 저런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어떤 무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박하면서 그 애조가 있고 그리고 약간 뭔가 그 개인의 매력을 되게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곡과 스타일과 음악이 없거든요. 사실 별로. 장식도 사실 많이 없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원초적이죠. 네, 지금 음악들은 대부분 이제 보여지는 거에 특화돼 있는 어떤 게 다채롭게 그쵸. 그리고 되게 멀티플하면서 복잡하게 구성의 미학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와중에 실제로 음악의 솔로가 주는 어떤 힘을 근데 그게 약간 지루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매력을 막 극대화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고 그게 방송 무대로 하고 싶지 않았고 저는 그게 꼭 도쿄돔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굉장히 부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공연장의 그 음향 시스템과 도쿄돔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 왜 도쿄돔 야구할 때 그 타자 땅 소리 들으려고 거기 야구 보러 간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이 소리를 모아주는 어떤 설계 그리고 그 돔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 그리고 시야가 도쿄돔은 너무 제일 부러웠던 건데 안 좋은 시야가 없어요. 제가 도쿄돔 공연을 하면서 모든 시야에 가서 다 봤거든요. 심지어 시야 제한석까지. 저는 시야 제한석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풀었어요. 왜냐면은 한 명도 여기 와서 이 홀대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돈을 벌려면은 사실 막 좌석을 막 더 붙이고 막 그렇죠. 어쩌고 해서 막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굉장히 신경 써서 진짜 그 바나 김기현 대표랑 그 모든 시야 제한석 그 구역 그리고 모든 어떤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시야들 다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그 동선 그리고 이제 이 보이는 그 제가 사실 도쿄돔 공연하면서 제일 크게 신경 썼던 게 스크린 사이즈였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크게 간다. 왜냐하면 그래야 뒤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시원하게 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때 굉장히 혼란기였고 막 싸우던 중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한참 그리고 때였지.
그 도쿄돔 공연이 거의 중간에 엄청나게 홀드돼 있어서 저희 사실 도쿄돔 공연이 굉장히 복잡하고 재밌지만 힘들었던 게 온갖 스텝이 다 있었거든요. 저희 막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하던 공연 기획팀이랑 안 했고 하이브가 하던 팀이 아니라 이제 제가 따로 섭외한 팀에서 거기다가 또 미술과 연출과 조명이 다 제각각 달랐어요. 그러니까 미술, 연출, 조명은 미국에 있는 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막 촬영을 하고 하는 팀이 일본. 그러니까 디렉션을 줄 때 제가 이제 부스에서 3개 국어 막 그 번역하고 막 통역하고 막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로 막 하려고 했었냐면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음악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김기현 대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친구도 사실 막 대중음악으로 그게 막 이게 뜻이 있고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이제 교집합된 부분이 생겨가지고 제가 음악을 실제로 그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 팀에 맡기면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 왜냐하면은 개개인의 프로듀서들도 힘이 있지만 그 프로듀서들을 디렉팅하는 그 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김기현 대표의 역할이 되게 이제 왜냐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또 알아보니까 뮤직비디오 감독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안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테크니션 위에 있는 그러니까 디렉터의 디렉터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알려졌으니까 저에 대해서는 아는 거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제가 믿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오만 이제 그림을 짜면서 이제 뭐 바나에서도 막 스텝을 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구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되게 조각보 모음처럼 만들어진 스텝의 구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중간에 좀 뻥 뜨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스태프분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게 굉장히 그때 혼란기였는데도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거든요. 공연할 수 있다. 우리 그 미니 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도 우리 왜 이렇게 펑크나면 중간에 도망가고 할 수도 있는데 신뢰로 우리를 저를 기다려 주셨고 그거를 이제 바나에서 중간에 컨트롤 되게 열심히 해줬고 우리 어도어에서 퍼디 은주님이 또 이제 그 제 공백을 메꾸면서 또 이렇게 잘 해줬고 어쨌든 중간에 그런 어떤 그 혼란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기다려 주셨던 스태프들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퍼레이팅을 해줬던 어도어에 또 되게 이제 뭐 고생을 했던 또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퇴사하기도 한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많은데 아무튼 이제 공연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렉터가 중요하지만 또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분들의 역량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헤쳐 모였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도쿄돔은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스케줄이 꽉꽉 차 있는 그 스타디움이라 굉장히 이제 시간을 빼주기가 힘든 거지 야박한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되게 짧은 그 리허설 시간에 완전히 그 합이 쫙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첫날 우리가 도쿄돔에서 리허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비슷한 그 저기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큰 공간을 빌려다가 도쿄돔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는 단차도 없지. 왜냐면은 그냥 그렇죠. 평평한 곳이니까 공간이 너무 다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애들이 열심히 한 이틀 동안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우리 뉴진스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타고난 아티스트야. 정말 제가 도쿄돔 공연하면서 느꼈는데 순발력이 너무나 필요했거든요. 이 공연이. 왜냐면은 그렇게 리허설을 했던 연습 공간 자체가 그림을 그려놓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놓고 했는데 정작 도쿄돔에서 리허설은 딱 2번밖에 못하고 근데 그 첫 리허설을 하는데 애들이 거침이 없더라고. 그 순발력이 엄청나고 그냥 약간 와 얘네는 미친 애들이네. 이게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공연장 무대에 올라가서의 그 또 분출하는 그들만의 그 아드레날린 현장에서 있잖아요. 오는 그죠. 우리 애들은 마치 그 집회장의 교주들처럼 그 부흥의 길을 막 다 빨아먹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막 일어나는 애들이거든. 근데 그게 막 느껴지니까 저도 막
너무 좋았고 아무튼 그래서 도쿄돔의 공연 이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봐도 좋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버니즈들도 사실 이제 그런 공연장에서 되게 보여주고 그러게요. 싶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어쨌든 뭐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씨부리는 건데 지금 그냥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게 있고 근데 그 공연장에서 그 큰 스크린을 내서 굉장히 첫 번째 그 실제 실 리허설 테크니컬 리허설을 했었을 때 도쿄돔에서 처음에는 막 걱정이 미친 듯이 들었거든요. 어떤 막 싱크가 안 맞고 막 이게 생각한 대로 송출이 안 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테크니컬 리허설은 처음이니까 그렇죠. 모든 스태프들이 전 세계에서 온 스태프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도 저는 막 애 같아가지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몇 개 국어의 파티가 막 있었던 거거든요. 막 미친 전쟁이 있었죠. 잠도 안 왔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 막 그 합을 맞췄는데 두 번째 날은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죠. 그래도 실수가 있었고 막 뭐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분들도 첫날, 둘째 날밖에 안 겪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랑 소통했던 게 많았단 말이에요. 밤 늦게까지 막 이거 고치자 저거 고치자. 근데 실전에 실수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역할들을 자기 자리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기억했다가 그냥 완벽하게 송출한 거. 특히 그 한이가 푸른 산수초 했었을 때 백미가 어쨌든 송출할 때 이렇게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그 리허설 때. 근데 이렇게 한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한이 얼굴을 완벽하게 그 익스트림 클로즈업 했잖아요. 제가 너무 오히려 현장에서 완성됐네요. 브라보 완전. 이게 그분들은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 이거저거 막 요구했었어도 우리 속으로는 다 아는 거야 막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림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구현되는 거를 솔직히 몇 번 못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그게 어느 때 탁탁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오는 쾌감이 또 대단하죠. 엄청나죠. 이게 그냥 척하면 척이야. 그러니까 저랑 주로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신우석 감독님, 퍼디 우리 은주님, 그리고 뭐 우리 스타일리스트 유미, 그리고 이제 최유미 실장,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바나의 김기현 대표, 뭐 우리 이제 뭐 250 뭐 프랭크 뭐 작곡가 친구들, 프로듀서들 이제 뭐 이런 되게 소수의 어떤 우리 그리고 아트 디렉터 김예민 디렉터 뭐 이런 우리 친구 이게 딱 저랑 합이 많은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 팀이랑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설명 많이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거의 그냥 그리고 수정도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이거 하면 그냥 뭘 맞네. 원하는지 아니까. 이게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 그냥 알아.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잔소리하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내가 뭐 말하는지 알아.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게 너무 편하고 좋고 그리고 우리 신동글 감독, 신임원 감독, 뭐 우리 같이 했던 자경 감독, 뭐 이런 친구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척하면 척하는 이 고민을 똑같은 포인트에서 같이 해서 얘기할 때 아다리가 착 맞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우리 포토그래퍼 시영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 그 취향에 대한 교집합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공감대가 있는 거죠.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각자 굉장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있는 건 기본인데 뭔가 대의가 있어요. 다 제각각.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대의라는 말이 다시 나왔어요. 네, 뉴진스를 만들었었을 때 이 친구들한테 내가 레이블 왜 만드는지 그리고 이 레이블로 뭘 추구하고 싶은지 제가 그 뉴진스 PT 기획안을 만들 때부터 이 친구들한테 불러다가 다 PT하고 다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밤새도록 회의하고 내가 뭘 추구하는지 얘기하고 내가 왜 내가 이게 싫어하는 케이팝 씬에 남아서 제가 케이팝 씬 좋아하시는 줄 알죠?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원래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도 아니었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막 좋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있을 수밖에 없지. 너무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바꾸고 싶어서 또 이제 정이 든 씬이니까 이 K-팝 씬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크게 막 모르겠어요. 거창하게 막 획을 긋고 싶다 뭐 이런 거보다 우리가 잘하면 획은 알아서 그어지는 거고요. 그냥 저는 이 친구들이랑 일거양득의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었죠. 그러니까 각자의 포트폴리오도 완벽해지면서 대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 그 큰 일이 뭔데? 라고 한다면 뉴웨이브. 뭐 어쩌면 보사노바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흐름.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물결. 네, 그 누벨바그 그때 영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프랑스와 트리포 엄청 좋아하는 감독이고 그 400번의 구타. 네.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저도 눈물을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영화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시대의 변곡점이 되는 항상 그 굉장히 문제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문제작이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작이 시대의 파장을 일으키는 힘이 굉장히 그 건전한 힘이 엄청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자연스러운 뉴웨이브를 만들고 싶었던 꿈이 있고 그거에 공감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제가 얘기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재밌는 일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환경을 바꾸고 막 거창하게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자 우리는 절대 그런 그거 다 징그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도 마. 혁명 전복 절대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죠. 아무도. 그냥 웃기고 재밌고 우리끼리 신나는 일 해보는 거야. 그렇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우리 또 영음이 이름을 빼먹었네. 우리 영음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조금 빼먹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또 이런 데서 빼먹으면 또 은근히 그러니까 또 서운하거든. 이거 역사적인 라이브를. 근데 어떻게 우리 조 감독들 이름까지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늙어서 또 기억도 안 나. 근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우리랑 같이 했던 스텝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뜻을 알고 뭉친 친구들이랑 이런 일을 했었을 때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버니즈가 어찌 보면 저는 팬덤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친구들의 이름 같거든요. 그냥 크루의 이름. 그냥 내 친구들의 이름이에요. 그냥 이게 무슨 팬덤 막 이게 아니라 제가 기획서에도 이제 뉴진스 기획서도 썼었던 게 저는 그 시혜적인 시각이 싫었거든요. 내가 뭔데 남들한테 힐링을 줘. 베푼다. 네. 그런 왜냐면요 위안은요 내가 주는 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받아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런 시혜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이닝에 집중하자. 그냥 즐거움에 집중하는 거야 최대한. 천박하지 않는 즐거움에. 그렇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위로를 주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 그걸 또 징그럽게 위로라고 또 말 안 해. 야 재밌는 거 하라고 하자. 그냥 쿨한 거 하자. 재밌는 거 하자. 멋있는 거 하자. 이렇게 되지. 단 그 취향과 수준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하는 크루 버니즈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취향에 이제 뭐 우리만 또 너무 최고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또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냥 우리끼리 취향이 맞는 친구들끼리 그 결이죠. 결. 네 맞아요. 그냥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어떤 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약간 팬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덤에 장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좀 저한테는 좀 이상하고 친구를 만드는데 친구한테 장사를 해? 이게 좀 웃긴 거야. 근데 제가 말했듯이 비즈니스는 돈이 재화가 이렇게 확대 재생산돼야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이 사람들이랑 건전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나온 게 좋은 걸 많이 주자. 자연 발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순간순간에 제가 잔소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이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귀한 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완벽주의자고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그 순간에도 의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것도 되게 서로 좋게 만들고 그 과정도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면 사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걸 추구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밖에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겪은 상사에 나를 대입하는 게 저는 극혐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겪은 상사랑 나는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고 잘났다가 아니라 내 나름의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은 사실 그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저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잣대에서 저를 자기가 겪었던 상사가 그랬기 때문에 쟤도 저렇겠지. 뭐 밑에서 일은 다 하고 뭐 위에서 막 컴판만 할 거야. 저는 사실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개념은 어찌 보면 오히려 그 길라잡이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섬세함을 어차피 제가 그 설계한 거기 때문에 저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 섬세함이 살아날 때는 언제냐면 그 각자의 작업자들의 개성을 살리면서 내가 그 포인트만 꼬집어 줄 때. 그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내 스타일대로 다 되지.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게 나오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탈피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주면서 그 이 사람들이 살짝 놓친 어떤 포인트, 왜냐면 이 사람들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어서 놓친 포인트만 살짝 비틀어주는 거야. 그러려면은 사실 사람을 다룰 때도 굉장히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년 동안 K-팝 씬에서 그 트레이닝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막 완벽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점점 이제 좀 진화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피로하고 불필요하게 언성 높이지 않아도 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는 게 사실은 저의 되게 그 숙제이자 염원이자 어떤 궁극의 바램 같은 거였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태프들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이름 얘기하지 않았던 이제 수많은 분들의 고생으로 네. 도쿄돔을 무사히 근데 굉장히 잘 실수 없이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리허설을 막 겪고 막 언성도 높아진 적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아다리가 착 맞는.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고마웠던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이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랑 해야 된다. 그러면은 착착착 맞거든.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감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고 우리 멤버들도 마찬가지지 뭐야.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일을 잘하니까 애들이 딱 이제 올라갔었을 때. 아까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늘 봐온 친구들이고 내가 정말 같이 성장시킨 친구들인데 내가 그 순간 하는 걸 보고 천재 아니야? 이랬다는 이게 내 자식이어서 되게...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것도 약간 있겠죠. 살짝 있기는 할 텐데 그거보다 저는 그래도 냉정한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칼같이 보는 스타일인데 솔직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쭈쭈가 기본 되기는 하지만 뭔가 못한 걸 잘했다라고 절대로 얘기 못해요. 저는 성격이 못했는데 억지로 잘했어 이거 아니고 애들이 녹음할 때나 이럴 때도 잘했어 하면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해서 그러니까 저는 못했으면 이거는 조금 아쉽다, 별로다, 혹은 말을 안 하거나 그냥 패스하는 거지. 굳이 기분을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칭찬이 원래 너무 해퍼도 착각을 하기 때문에 칭찬을 그렇게 해프게 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해프게도 할 때는 이게 사석에서 그거는 그냥 사석이니까 뭐 격려하고 애정을 보여주는. 네, 뭐 우리 사석에서 뭘 아껴서 뭐해? 그거 퍼줘야지. 그게 아니라 근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 뭘까? 이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거는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좀 명확해야 애들이 헷갈리질 않거든. 이게 칭찬에 익숙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구박, 이상한 폄하에 익숙해지면 그 서로의 이상한 장단점이 그러니까 각자의 단점이 생겨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불필요한 또 이제 그 습관이 생기죠. 그 왜 업계 용어로 이게 마치 이제 있죠. 쿠세라는 말을 쓰죠. 업계에서. 뭐 그렇게 표현한 이게 왜 습관보다 조금 센 어떤 몸에 배인 굳어진 뉘앙스가 있는 이제 그런 게 생기면 나중에 이제 늙어서 살짝 꼴 보기 싫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이게
보시는 버니즈뿐만 아니라 대중분들도 이 그라데이션 성장의 어떤 묘미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애들한테 막 잘하기를 바라고 이거는 자기 어차피 즐거움을 버리는 일이야. 3살 때의 그 미덕이 있고 4살 때의 미덕이 있고 5살 때의 미덕이 있고 나중에 커서 너무 잘하잖아요. 징그러워. 아이 네 방에 가 이제. 옛날에 막 어렸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막 끼고 살고 막 이러는데 미숙한 게 예뻐서. 근데 왜 그거를 채찍질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같이 그걸 즐기면서 막 잘한다 예쁘다 그거는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막 갑자기 칼같이 쳐서 모두가 다 30살처럼 하길 바라는 거? 그게 프로페셔널이라고 막 종용하는 거 있죠. 저는 그쵸. 그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청취자 겪는 사람의 어차피 그 즐거움을 뺏어가는 일이야. 맞아. 그러니까 구박하면서 자기 즐거움을 자기가 깎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를 좀 너그럽게 보면 즐겨지거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바이오그래피, 그 디스코그래피가 나중에는 굉장히 귀해져요. 유독 아이돌, K-팝 아이돌 씬에서의 그 이상화라 그럴까? 네.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한다라는 거랑 좀 다른 어떤. 맞아요. 왜냐면은 그게 팬덤이 키우는 인식이 기본 깔려 있기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어찌보면 프로듀서 못지않은 그렇죠. 그런 어떤 프로듀서의 마음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팬분들이 들으시니까 비위 맞추려고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왜냐면 저는 없는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쉽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즐거움을 잃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작곡가들은 어떤 음악을 들어서 영감을 받으면 그게 실제로 내 뭐 코드웍이나 내 편곡으로 그거를 좀 더 다이렉트하게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한 어떤 영감이나 평소에 그런 아트에 대한 영감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리거나 내가 직접 곡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게 트랜슬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거 엄청 딥한 얘기예요? 딥한데 설명하고 싶은데 표현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게 저의 일의 원동력이긴 핵심이긴 하거든요. 한데 한 번 더 모셔야 되나? 아니 왜냐면은 왜냐면 저 그 기분 때문에 일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딱 들었었을 때 이걸 똑같이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어떤 막 영감을 확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인상, 어떤 그 느낌 이런 게 막 생겨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꼭 노래를 들어서 노래로 이게 아니라 그걸 이제 시각화하거나 아니면은 행위화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프로모션 같은 것들은 행위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경험하게 하는 거. 약간 저는 사실 이런 음악을 들어도 경험이 떠오르거든요. 우리 노래 하나 더 깔자. 왜냐면 그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 같아요.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그 엔니오 모리콘의 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음악 시리즈처럼 지금 제가 살짝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왠지 되게 마이너한 영화 OST에서 고르셨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 저는 꽂히면은 그 곡만 막 100번씩 듣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거의 막 그게 막 다 뜯어져서 외워지는 카운트가 엄청 올라가 있구나. 네. 근데 아무튼 그거를 같이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경이로운 기분이긴 하지. 왜냐면은 이게 진짜 취향을 나눈다라는 거는 거의 내 살과 피를 나누는 거야.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희진님, 영대님을 고정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이게 제 채널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이에요. 뉴진스 음악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직관적이란 말이 요즘 약간 이제 오해가 돼서 예를 들면 유치한 거를 유치하게 전달하고서 너 알겠지? 직관적이야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직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했는데 지금 방금 말한 거예요. 뭐냐면 그 미묘함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 미묘한 방식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관 안에 관념이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그 관념을 빼고 직설만
그러니까 직접만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야. 네, 그것만 주목하니까 그런데 맞아요. 직관에는 사실 그 관념의 개념이 있잖아요. 사유의 개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념적 개념을 사실은 굉장히 중시하면 그런 미묘함을 캐치할 수밖에 없게 되고 왜 그런 사람들끼리 끈끈하게 더 친해지냐면 왜 힙스터병에 걸리냐면요. 이건 나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는 아니야. 실제로는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나만 하는 것 같이 너무 나만 하는 감정 같거든. 근데 저 사람이 나와서 이걸 한다고? 그것도 대중문화에서? 이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금 주목받았던 이유는 대중문화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중에 이거 나만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대놓고 하네? 반가우면서 미웠을 거야. 그죠. 원래 보통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갑지만 한편으로 밉거든. 저 나만 아는 감정인데 쟤도 안다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거를 되게 디스플레이하고 맞아. 포장하고 그걸로 심지어 돈도 벌고 네, 살짝 꼴 보기 싫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얄미울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여러분의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와 다르게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되게 마무리 잘하는데? 아니 실제로 저는 그런 리스펙트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고 그런 감정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 뉴진스를 많이 좋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애틋함을 서로 너무 아는 거야. 이걸 그래서 지켜주고 싶고 서로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뭔가 이 팀을 좀 특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진심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 감정을 다 느끼고 이렇게 다 팀워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제가 설명하니까 그거야말로 직관으로 알아듣게 된 건데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던 이런 진심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굉장히 되게 이상한 케미스트리를 발현시킨 거고 이 이상한 케미스트리가 이전에 없었던 어떤 현상이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귀중한 경험이 돼서 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대중문화가 주는 그런 어떤 미덕 그리고 대중문화가 가져야 될 어떤 내용이 이런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이 섬세함의 조율.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좀 내비두기도 하고 맞아요. 어느 한편을 알면서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는 좀 리딩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절묘함의 조화가 있을 때 대중문화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공감합니다. 네, 내가 갑자기 그 질 좋은 걸 가지고 나왔다고 프로파간다 하는 순간 사람들한테 문화는 굉장히 이게 반감으로 오거든요. 예술은 선언을 하는 순간 그 가치를 잃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촌스러워져요. 촌스러워지고. 내가 이거 하는 거야 하는 순간 그 가치가 확 떨어져.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선언을 하지 않아요. 항상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게 되고 그래서 왜 그 힙스터병의 끝 그러니까 힙스터들의 패션의 미학의 끝은 추리닝이다. 이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 말 그대로의 추리닝이라기보다는 그냥 편한 데서 그렇죠. 오는 자기 스타일의 자신감 그리고 그거를 이심전심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죠. 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입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저는 아까 직관 직설 얘기할 때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예술은 작가가 감정을 인코딩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무조건 그걸 디코딩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인코딩, 디코딩 과정이 없이 이해돼야 한다면 그건 직관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그냥 맞아요. 유치한 거지. 그냥 그거는 맞아요.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거야. 맞아요. 근데 내가 배운 경험과 미학적인 경험과 어딘가의 훈련을 통해서 그게 본능적으로, 보편적으로 내가 디코딩이 되고 내가 그걸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걸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사실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듀싱과 경영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케이스들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몰라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 어떤 완벽미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완벽미가 무슨 말이냐면 남이 봤을 때 완벽한 거 이거 아니고 내가 그린 그림을 최대한 구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려면 비즈니스랑 결합이 없이 이 절묘한 결합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파워퍼프 걸이 무라카미 타카시를 어떻게 만나?
이거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흥분됨을 알기 때문에 만나게 하고 싶고 만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게 비즈니스거든. 그게 비즈니스 상대한테 그게 먹혀야지. 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돈 벌 거니까 이거 합시다. 이런 그렇게 떨어진 비즈니스로 무슨 비즈니스를 해. 그러니까 애플이 잘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잘 된 이유는 그 섬세함을 이해한 사람이 비즈니스 철학까지 확고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원웨이로 이렇게 확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압축, 그 집약, 그 밀도 이런 게 그 컨트롤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거고 이게 바가 생겼잖아. 애플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죠. 불편함을 나 감수하겠다. 그게 사실 예술이거든요. 어차피 저 사람이 내 지갑 털려고 하는 거는 우린 알아. 그건 암묵적으로 네. 그 게임인데 즐겁게 털리는 거면은 내가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일이 예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제 얘기를 하는데 뭐 솔직히 음반 없어도 살죠. 근데 이제 그냥 이거 꽃이 뭐가 뭐 이게 뭐 좋아서 이게 막 뭐 득이 돼가지고 놔두는 게 아니잖아. 그럼요. 그냥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냥 봤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얼마나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와이프, 그러니까 내 애인, 내 옆에 친구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면 그냥 삶이 되게 풍요로워지잖아. 같이 있는 친구들이 기분이 좋으면 같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소한 일상을 바꿔주는 게 대중문화의 역할이고 굉장히 그 사명이고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봐봐, 이 아스트로지브레토 앨범인데 육성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인스트루멘탈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겟업 음반에 그 겟업이라는 사실 그 중간에 그 간주 같은 곡을 넣었잖아요. 약간 그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음반을 전체적으로 들었었을 때의 어떤 흐름 그리고 뭔가 분위기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그 여유 그리고 그게 여유가 어찌 보면은 다예요. 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반을 할 때 이렇게 조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여유로운 거야. 그 바이브를 주는 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가 된 느낌을 얻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제 뭔가 이제 아이돌 대중음악이지만 그런 좀 아티스틱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제 왜냐면 그런 게 또 익숙해지면은 또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 나는 그때 그 프로듀서 하셨던 슬로우 댄싱 있잖아요. 네. 내가 되게 좋아하는 너무 저의 최애곡 중 하나인데 네네네. 거기서 오는 한가로운 낭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다르는... 노래가 없어요. 요즘은 정말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막 그렇게 막 간주곡을 이렇게 연주곡으로 막 간주를 이렇게 너무 막 아름다운 채우고 거야 그게. 그런 여유가 사실 잘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채울 때도 예를 들면 이게 피아노 버전이 좋냐, 뭐 플룻 버전이 좋냐, 그 굉장히 고민을 끝까지 많이 했거든요. 너무 나이스한 초이스였어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걸 같이 했었던 그 김기현 대표가 그 원래는 피아노 버전이었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 되게 이제 좋은 연주자들을 막 찾아가지고 그 중에 그 플룻 보시는 이제 분 중에 어떤 그 바이브가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이거 어때 하고 그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처음에 너무 좋은데 나는 좋은데 올드하게 느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약간 생경하지만 또 플룻이 주는 약간 올드함이 살짝 있거든. 근데 올드에서 더 노스텔직한 그 분위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방향성이 사실 노스텔직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플룻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봐봐. 끝까지 피아노 버전도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고 했는데 끝까지 이거보다 나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거를 버전을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 준 그걸 고민해서 갖다 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갖다 주면서 생색내지 않았거든. 이거 들어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듣고 좋은 것 같다. 그거를 또 나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B도 처음에 들었던 거랑 이제 조금 더 다른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자기도 그거를 또 고민해서 그걸 초이스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작업이라는 거는 각각 다 이렇게 일련의 어떤 그 자기들 감독들만의 어떤 그 에고가 그 각각의 포지션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들어가고 그거의 적당한 교합이 됐었을 때 사실 되게 이제 완성도가 거기서 이렇게 딱 꼽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는 뮤직비디오 감독들이랑 그런 걸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각각의 그 감독들의 특징이 있어요. 되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디렉션을 제가 줄 때 어떤 그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우리 애들한테 각자 주는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각각의 성격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해주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꼭 배려를 위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의 재밌는 작업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작업하는 게 재밌고 상대가 그렇게 해줬었을 때 더 그게 이렇게 탁 올라오거든. 그 사람의 포텐이 이렇게 탁 터지거든. 그거를 유도하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함을 느꼈었던 건 이렇게 제작을 막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비즈니스의 과정으로 가면서 막 뭉그러질 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라는 건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매체와의 어떤 그 교합 그것도 이제 그게 탁탁 적시적소에 이렇게 딱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줘야 그게 쾌감이 생기거든. 그렇죠. 원래 쾌감이라는 거는 이게 설계자가 이렇게 쭉 보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쳐줬었을 때 그 미묘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홈런은 언제 생기냐면 잘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예상치 못. 저는 우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실력자와 실력자가 우연치 않게 우리가 뭐 홈런 치고 싶다고 다 홈런 치나? 근데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연마해가지고 짱 맞았을 때 홈런. 그러면 미친 쾌감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작업을 할 때 저는 이제 뭐 맨날 홈런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미덕을 얻을 수 있게 이제 컨트롤을 좀 최대한 하는 게 저의 이제 그 어떤 궁극의 어떤 그 제 작업의 이상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뭐 거창한 뭐 경영과 프로듀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 해야 이게 디렉터가 한 명이어야. 근데 이거는 저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남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영과 프로듀싱이 분리됐었을 때 더 꽃을 피울 수 있고, 왜냐면 상호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니까 나는 이 스타일이 맞아. 나는 해보니까 난 내가 다 해야 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제 레이블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이 경영과 프로듀싱이 무조건 통합된 게 좋다가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분화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지금은 그런 시대네 아니네. 왜 그걸 따져?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서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냥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해야 포텐이 터져. 그게 아티스트를 존중하는 일인 거죠. 사실은 작업자를 존중하는 일. 맞아요. 왜냐면 저 작업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문화를 존중하는 일이고 그런 게 사실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상한 어떤 이해관계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된 게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부딪혀야 될 문제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현상 속에서 제가 이런 발언의 기회도 갖게 된 거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아무도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누가 10,000명이나 이걸 보고 있겠어 이 시간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주제 없이 나와서 그냥 주절주절 떠들다 가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참고로 저는 나름 그걸 뽑아놨었어요. 저 3시간 반 떠든 것 같아요 벌써.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아무튼 이렇게 나중에 김영대 토탈 분량 몇 분 했는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난 좋았어요. 아니 긴 시간을 이렇게 진짜 오늘 약간 얘기를 들어주셔서 들으려고 되게 그러려고 마련한 자리였고, 이게 또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또 이렇게 어쨌든 재밌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냥 이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목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감사하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뭐 그냥 그 매 순간순간 우리는 열심히 한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제가 작업해왔던 방식처럼
이게 후회가 최대한 없는 그 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의미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내가 경험한 인생은 사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늙어서 얻어진 어떤 여유 혹은 미덕, 인생의 미덕, 깨달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피곤하고 힘들지만 최대한 즐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즐긴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네. 즐긴다는 것도 요즘 너무 펀치라인처럼 쓰니까 맞아요. 그 희석이 됐어요. 좀 그 안에 있는 고통이나 어떤 스트러글을 알고 하는 즐긴다라는 말을 의미를 알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무튼 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언젠가 메이지님 다시 모셔서 아까처럼 음악 들으면서 좋은 얘기 진짜 낭만을 한번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네, 편하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너무, 오늘도 너무 편했지만. 그러니까. 근데 오늘의 편함과는 또 다른 네. 편안함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감사해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